두산로보틱스 주주 여러분 안녕하세요. 6월 27일 두산로보틱스의 핵심 주가 분석해드릴 상남이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영상 알차게 준비를 해왔는데요. 2,800억 원의 거래대금이 발생을 했고요. 윗꼬리가 달리고 있는 캔들을 우리가 만나볼 수가 있죠. 일단 이런 상황이 놓여지게 되면은 단기적인 상승세가 꺾이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걱정이 먼저 드실 텐데요. 오늘 윗꼬리 캔들만 볼 게 아니라 우린 전체적인 흐름을 봐야 해요. 이번 상승이 왜 나왔는지를 알고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지 순차적으로 제가 모두 알려드릴 건데요. 결론은요. 두산로보틱스의 주가는 반드시 124,500원을 돌파할 수밖에 없는 주식이에요. 물론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들었을 때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구나 라고 하는 근거가 준비되어 있고요. 오늘 영상을 반드시 끝까지 집중해서 보셔야 되는데요. 그만큼 중요한 내용들이 영상이 많이 담겨져 있고요. 여러분들의 수익으로 연결이 될 거예요. 이를테면요. 내가 지금 두산로보틱스를 투자하고 있는데 2천만원 손실 중이에요. 결국 우리가 두산로보틱스를 통해서요. 5천만원, 6천만원 이런 큰 수익을 볼 수밖에 없는 이유를 오늘 영상이 담아 드릴 거고 왜 올라가는지부터 시작해서 그럼 우리는 언제 매수할 건지 모두 다 말씀을 드릴 거니까요. 영상을 반드시 끝까지 집중을 해주시고요. 시청하시기 전에 우리 영상 보고 있다면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좋아요를 눌러주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지금 영상을 보시고 좋아요를 누르면요. 눌러주신 좋아요를 보면서요. 제가 더 열심히 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들 응원, 우리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된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서 좋아요 눌러주시면서 영상을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은 우리 두산로보틱스의 상승세, 이번 상승세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그 전에 기본적으로 두산로보틱스가 왜 지금까지 빠져왔는가 이걸 먼저 구분을 할 거예요. 왜냐 하면요. 이걸 먼저 구분하는 이유는요. 지금까지 두산로보틱스를 떨어뜨리게 만들었던 그 원인을 알고 나면은 그럼 이 하락을 돌릴 수 있는 재료, 그 재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명확한 기준을 세울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 어떠한 원인으로 두산로보틱스가 하락을 하고 있던 상황이었다면 시장의 참여자들이 매수하지 않는 흐름이었다면 이제는 이 원인을 해소하고 돌릴 만한 그 모멘텀이 뭔가 미리 대비를 하고 확인을 해서 매수까지 이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말씀을 좀 드려보면은 지금까지 하락했던 상황은요. 이 두산로보틱스의 성장세 처음에는 너무나 기대가 됐지만 그 성장세가 눈으로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맞나요? 너무 속상하지만요. 성장세가 업황은 앞으로 좋을 것이다 라는 전망들이 있었지만 그 전망에 맞춰서 이쯤 되면 이게 나와야 되고 뭐 업황이 좋아지고 실적이 성장이 되는 그리고 이어서 다른 글로벌 기업들과 협력을 하는 이런 구체적인 성과들이 보였어야 됐는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점. 그러나 우리가 이 안에서 확인되는 게 또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요. 하락을 하는 와중에서도요. 거래대금이 굉장히 크게 발생하는 주식이에요. 특히나 두산바켓과의 이슈가 있을 때도 거래대금이 뭐 수천억, 조단위죠. 특히 지금 오토매티카 일정 하나만 등장했는데도 오늘만 보더라도 수천억이죠. 그러니까 이 두산로보틱스라는 주식은요. 항상 시장의 주된 주체들, 외인, 기관, 스마트머니들 전부 다 주시를 하고 있는 대표적인 종목이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레인보우로보틱스가 쉬어갈 때 두산로보틱스가 반응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그리고 최근에 레인보우로보틱스가 쉬어갈 때 두산로보틱스가 반응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언제든 이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지 않아서 하락했던 주가가 어떤 성과가 보이기 시작했을 때는 추세를 돌려서 하락하던 추세를 돌려서 올라가기 시작할 거라는 이야기예요. 간단하죠? 그동안 최고의 성과를 보여주지 못했던 이 주식이 앞으로 지금껏 보여주지 못했던 최고의 성과를 하나씩 보여주기 시작한다면 아니 오히려 그 성과가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을 불어넣기 시작을 한다면요. 주식은 오를 거예요. 그래서 이 추세를 전체적으로 돌려주기 위해선 반드시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이 모멘텀이 필요한 거죠. 맞나요? 준비를 해왔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간단하죠. 두산로보틱스가 앞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기업이 맞는가? 두산로보틱스가 앞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가? 그 안에서 두산로보틱스가 실제로 돈을 벌 수 있는가 없는가? 그걸 구분하면 돼요. 맞죠? 준비해왔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모두 말씀드릴 거고요. 시청하신 분들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매수 타점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지만 아직 매수 안 할 거예요. 매수 안 할 겁니다. 말씀을 드렸죠. 이 추산에 갇혀있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원했던 양봉 나왔어요. 제가 이 구간에서 잠시 이 매수타점 설명 좀 드릴게요. 이 윗꼬리 캔들이 들어오고 나서 주식이 횡보를 하고 있을 때 어떤 말씀을 드렸죠? 많은 말씀들을 드렸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 영상이죠, 그죠? 이 영상에서 제가 여러분들 6월 13일 날 올려드렸던 영상이에요.
60일선과 121선 이평선을 돌파는 양봉이 나올 건데 그 양봉 기다리자. 그 양봉 나올 거니까 그 전에 매수하자가 아니었어요. 맞나요? 왜냐? 지금을 위해서요. 최근의 상승세가 매수타점 설명드리기 위해서 좀 이걸 먼저 말씀드릴게요. 최근의 상승세가 일정에 따른 것이었어요. 맞나요? 일정이 오토매티카 일정이었고 오토매티카 일정이 시작되기 전에 올라온 게 아니라 오토매티카 일정이 시작된과 동시에 주가가 상승을 했어요. 그렇다는 것은 오토매티카 일정이 단순한 재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를테면 이런 거죠. 오토매티카 일정만 보고서 주가가 상승을 했다면 일정이 터지는 날에 주가는 고점을 찍고 떨어지는 거예요. 일정이 시작된과 동시에 주가는 상승을 했어요. 이상하죠? 맞아요. 일정에 우리가 두산로보틱스의 가시적인 성장을 볼 수 있는 재료들이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고 그 재료가 터지고 가지고 성과가 나오기 시작하는 그 흐름에 맞춰서 캔들을 분석해서 우리가 저점을 신중하게 들어갈 건데 과거에 제가 뭐 두산로보틱스 뿐만 아니라 뭐 LBA 바이오도 2만원, 3만원대 여러분께 최저점 방송을 해드렸고 두산로보틱스 역시 제가 도와드릴 거예요. 우리 방송 보시면 뭐 현대로테, 뭐 알테오젠, 두산에너빌리티 저점에서 박살나고 있을 때 매수해야 된다라고 했던 영상들이 모두 남아있어요. 지금도 뭐 못 갈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몇몇 분들은 뾰족하게 하시지만 우린 해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영상 보시는 분들은 저와 함께 하자는 말씀 드립니다. 왜냐? 왜 저랑 함께 해야 되냐면요. 저는 그 누구보다 두산로보틱스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심지어 최근에 M&A 일정, 뉴스 이거에 대해서 뉴스가 나오기 전 하루 전에 여러분께 아이아 담당자는 이야기를 해서 영상으로 먼저 공개해드렸죠. 맞나요? 우리 영상 보시는 분들은 제 영상 구독하시고요. 저한테 문자 남기세요. 문자 남기면 두산로보틱스 언제 매수하고 매도해야 되는지 제가 모두 도와드릴 거예요. 하나부터 10까지 이 두산로보틱스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사람은 저라는 말씀 드립니다. 물론 제가 근거 없이 이 두산로보틱스 자신 있다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그동안 우리 영상을 꾸준히 보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영상 보시고 구독 누르시고요. 제게 문자 남겨서요. 앞으로 제가 드리는 매수와 매도를 확인하시면서 저와 함께 마이너스 계좌를 플러스 계좌로 바꿉시다. 010-7371-7454 이 번호로 두산로보 남기세요. 제가 조회수 하나만을 바라고 단순히 어그로를 끌려고 영상을 찍는 거였다면요. 올라가고 있는 주식을 찍지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주식을 찍을까요? 여러분의 수익을 위해서 찍는 거예요. 여러분의 수익을 원하는 이유는요. 여러분이 수익을 봐야 제가 인간적으로도 보람과 기쁨을 느끼게 되지만 그건 당연한 이야기고요. 여러분이 수익을 봐야 우리 채널이 성장하거든요. 저는 이 채널을 정말 크게 성장을 시키고 싶어요. 그리고 두산로보틱스는 그 주인공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저를 통해서 큰 수익을 보게 되시리라 말씀드린 거예요. 010-7371-7454 여기로 문자 꼭 남기세요. 자, 최저점 매수.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일단 6만원대 먼저 볼 거예요. 여기 지지를 받는지. 지금 단기 이평선들이 120선 뚫고 올라오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평선들이 정배열로 바뀌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일정 하나만으로. 그리고 우리가 확인해야 될 건 뭐죠? 일정 다음이요. 일단 기본적으로 업황이 좋아지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정책 방향은 제가 작년부터 말씀을 드렸던 대로 해외 아웃소싱 구조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정책이었죠. 그죠? 선진 국가들은 인건비가 굉장히 높은데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요. 중국과 같은 인건비가 저렴한 국가들로부터 생산 기지를 두고 제품을 받아오는 이런 형태였다면 이번 트럼프의 정책은 이 모든 걸 무너뜨리는 내용이죠. 인건비가 비싼 나라임에도 불구하고요. 생산 기지를 미국이나 유럽에 둬야 되는 상황으로 이어졌어요. 맞나요? 그리고 그 정책으로 인해서 실제로 이제 업황이 바뀌기 시작을 하는데요. 중국은 관세를 진짜 뭐 말도 안 되게 맞고 있잖아요. 업황이 실제로 어떻게 바뀌고 있냐면 유럽의 제조업 매우 중요하죠. 중국에게 사실 공장이 많이 넘어갔던 상황이라서 유럽 제조업이 많이 쇠퇴를 했었는데 중요합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팩트를 짚어드리는 거예요.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를요. 제가 그냥 뭐 실없이 무조건 올라간다, 반등 나온다 이런 거 의미 없어요. 아무 의미 없어요. 반등 나온다라고 하면 이유가 있어야죠. 지금 두산로보틱스가 돈을 벌 수 있는 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구조적인 흐름에 대해서요. 시대적인 흐름에 대해서요. 유럽은 과거에 제조업으로 굉장히 큰 흥행을 경제 성장을 그렸던 국가들이 많죠. 대표적으로 독일이 있고요. 독일은 유럽의 살림살이를 책임지고 있던 나라였는데 굉장히 많이 무너졌어요. 뭐 아시겠지만 폭스바겐부터 시작을 했어요. 독일의 주요 자동차 회사들이 생산 기지를 중국에
또 많이 집중을 했고 그 부작용이 지금 나타나고 있죠. 뭐 벤츠는 사실상 뭐 중국인이 또 대주주이기도 하고, 근데 그런 과정 속에서 무너진 제조업을 살리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미국의 영향이겠죠. 유럽의 제조업을 다시 살리려고 하고 있다. 근데 유럽인들 일 안 하거든요. 일하는 시간이 되게 적어요. 워크타임이 되게 적고, 그러다 보니까 체질적으로 이걸 개선하기가 어려워요. 얼마 전 제가 뉴스를 봤는데요. 근로자들의 근무 시간을 늘린다라고 하니까 어떤 반응이었을까요? 난리가 났어요. 이거 뭐 근무 시간 왜 이렇게 늘리냐, 워라밸 없다, 노동자들이 난리가 났었어요. 유럽에게 필요한 거는 이 제조업을 살리긴 살려야 되는데, 우리 국가가 계속 먹고 살려면 뭐 가뜩이나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요, 방위비 뭐 분담해라 이런 이야기까지 하는데, 도대체 우리는 뭘 먹고 살아야 되냐? 제조업을 다시 가져와야 돼요. 맞나요? 그래서 최근에 보시면 실제로 유럽 자동차 산업, 일단은 유럽 자체, 이 제조업 자체가 굉장히 이 자동차 산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맞나요? 자동차 산업이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에서요 자동차 산업의 로봇 설치량이 크게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북미보다 훨씬 더 높은 수치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번 일정, 오토매티카 일정 같은 경우에는요, 북미의 유럽 자동차 산업을 타겟팅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영상에서 계속 설명드렸던 게, 이번 오토매티카 일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두산 로보틱스의 본질적인 내용을 보면요, 자동차 산업을 타겟팅하고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자동차 기업들과 연결될 수 있는 내용들이 오토매티카 일정이 많이 나와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지금 올라왔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일정이 시작되고 나서 말이죠. 보통 일정이 시작되면 내려가잖아요. 얘가 올라온 이유는 이 일정을 통해서 유럽의 이런 로봇 설치량 증가와, 그러니까 로봇 수요가 확인이 되고 있고 성장하고 있는 게 확인이 됐으니, 앞으로 경쟁력 있는 기업들은 이 시장 안에서 의미 있는 매출을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이고, 의미 있는 성장을 보여주겠구나. 왜냐하면 이미 바닥이거든요. 더 이상 이미 적자 기업인데, 쉽게 말해서요. 그죠?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가장 또 전환점이 되는 트리거 역할을 하는 것이, 결론적으로 뭐 업황이 좋아졌다 다 좋지만 결론적으로는요, 적자를 보고 있는 기업이 이제는 흑자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적자를 보고 있는 기업이 흑자를 낼 때 주가가 올라갑니까? 아니죠. 적자를 보고 있는 기업이 이제 흑자를 볼 수 있는 게 생겼다. 구체적으로, 말뿐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이런 상황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 확인되기 시작할 때 주가가 올라오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 반등이 진짜 중요한 거야. 맞나요? 이해되셨죠? 그럼 우리는 이제 유럽에서 두산 로보틱스가 어떤 경쟁력을 가지고서 접근을 한다고 했을 때요, 의미 있는 성과가 매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까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차트도 보시면요, 의미 있는 가격으로 지금 올라온 거예요. 이번 일정을 통해서요. 이 구간으로. 이 구간에 있는 매물들 소화해야 돼요. 소화하기 위해서는 올렸다가 좀 쉬어가는 그런 패턴이 필요하거든요. 제가 정말 그냥 계속 갔으면 좋겠다 라는 건 제 속마음이죠. 근데 그 속마음은 중요하지 않아요. 얘가 어차피 움직이는 방향은 명확해요. 매물 소화하고 어느 정도 흔들기 나오다가 급등하는 거. 그래서 매수를 신중하게 여러분과 함께 진행할 생각이고, 우리가 매수를 하게 된다면요, 이제는 이게 나와야 돼요. 유럽, 북미 로봇 설치량 늘어나는 거 확인이 됐어요. 유럽은 제가 자동차 제조 산업을 통해서 이 로봇 설치량이 증가한다는 거 말씀을 드렸고요. 북미는 뭐 말할 것도 없죠. 엄청난 제조 공장들이 실제로 들어가고 있고, 북미 지역으로 대기업만 이동하는 게 아니라 하청 업체들도 자동화 시스템에 대해서 계속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맞나요? 그러니까 이 시장은 계속 성장하고 있는 게 맞아요. 그 시장이 이제 성장하고 있는 게 확인이 됐고, 그러면 이제 두산 로보틱스의 경쟁력을 봐야 되는데, 두산 로보틱스 세계에서 4번째로 판매 대수가 높은 기업이에요. 그리고 애초에 제품 자체가 경쟁력이 밀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가격 경쟁도 그렇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런 협동 로봇을 만들었을 때요, 현장에서 얼마나 효율적인지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두산 팝캣, 두산 에너빌리티 이를 활용해서 충분히 레퍼런스를 쌓을 수 있다는 게 강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두산 로보틱스가 어떤 솔루션을 하게 된다고 했을 때 말이죠, 그 기업이 원하는 이 방향성에 맞춰서 이 레퍼런스를 바탕으로 제안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솔루션을. 이해되셨나요? 이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강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일본의 환합과 유니버셜 로봇 너무 대단한 기업들이죠. 맞나요? 근데 그 기업들도 대단하지만 두산 로보틱스 역시 절대 글로벌에서 그 입지가 작지 않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제 시장이 막 개화가 되고 본격적으로 성장이 되는 구간이 놓여져 있기 때문에요, 두산 로보틱스가 경쟁력을 바탕으로 그 시장을 비집고 들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물론 두산 로보틱스가 뭐 어느 순간 뭐 협동 로봇 1등이 되고, 이거 어려운 이야기죠.
근데 우리가 바라는 건 이 1등이 아니에요. 규모의 성장으로 자연스럽게 두산로보틱스가 가져오는 매출액이 올라가는 걸 바라는 거예요. 시장 점유율도 올라갈 수 있다면 좋겠죠. 근데 현상 유지만 하더라도 협동 로봇에 대한 수요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 수요에 맞춰서 매출이 10억, 100억, 1000억, 5000억 점점 올라갈 거란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특히나 솔루션 자체가 단가가 또 마진율이 협동 로봇 한 대 그냥 파는 거랑 달라요. 솔루션 해주는 것 자체가 훨씬 더 마진율도 많이 남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충성 고객을 확보하기에도 너무나 좋은 전략이고, 그래서 두산로보틱스는 우리가 장기적으로 접근을 해서 수익을 봐야 된다. 어쨌든 우리는 당분간 이 매물대에 어떻게 소화하는지 지켜볼 거고, 매물대를 소화하지 못하고 다시 내려올 가능성도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저는 신중하게 접근할 거예요. 지금 당장에 이 올라온 거 어떤 의미인지 알았으니까, 우리는요, 그죠? 우리는 어떤 의미인지 알았으니까 제가 최저점 분석해서 여러분께 지금이다 할 때 문자 보내드릴 거예요. 우리 영상 구독하시고, 그죠? 제 매수 신호를 기다리시면서 우리 영상을 찾아오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런 이야기들이 터지면, 아니 12만 이거 못 드러내겠어요? 전 세계가 로봇을 지금 다 쓰고 있는데 시대가 바뀌고 있단 말이에요. 시대가. 과거에는 석유, 화학 이쪽으로 그래도 매출이 나왔고, 그런 전통적인 주식들이 큰 상승을 만들어냈다면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시대를 바꿔가는 기술이 뭐죠? AI, 로봇이에요. 맞나요? 시대를 바꿔가는 주식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건데, 지금 잠깐 쉬어가고 있다라고 해서 이 주식이 끝났다, 앞으로 절대 못 올라간다 할 수 있을까요? 실제로 지금 업황 자체가 좋아지는 게 계속해서 세부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우리가 이 두산로보틱스를 바라보면서 앞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주식이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루하루 일일이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그런 투심도 잡아드리고요, 언제 매수해야 되는지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가장 저렴할 때, 제가 판단할 때 가장 저렴할 때 여러분들 매수하자라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구독 눌러 놓으시고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할 거고, 일단 약간의 조정 대비해야 됩니다. 다음 주에는 주가 좀 조정이 나오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당황하지 말고 염두해 놓으세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칠게요.